중앙정부 사업과 이제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나 중앙정부 신규 사업과 중복된 내용은 통폐합을 하고, 유사 중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보충사업이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분들이 받는 정말 셀럽 같은 복지들을 축소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5년) 전 교통사고로 척수장애를 진단받은 황경아 씨. 하반신마비에 팔만 조금 움직일 수 있어 활동 보조인 없이는 침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침대에서 이렇게 휠체어 앉기까지는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해줘서 앉혀줘야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 여러 가지 씻는다든지 양치하는 것도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이렇게 팔이 이거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모든 일상생활에 저희가 이렇게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이제 보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활동 보조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활동 보조인은 장애인의 신체 활동과 가사 업무는 물론이고 등교와 출퇴근 같은 사회 활동까지 지원한다. 황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없어선 안 될 제도다. 활동 보조 서비스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제 가족의 도움을 안 받고, 이제 그 자체가 가족이 했을 적에는 가족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눈치도 보고,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이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당당함을 가지고선 사회에 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황 씨의 경우 한 달에 270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 정부가 190시간을 제공하고 대전시가 80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의 추가 지원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월 정부가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이제 정비 방향을 보면은 중앙정부 사업과 이제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나 중앙정부 신규 사업과 중복된 내용은 이제 통폐합을 하고, 중앙정부 사업이 복중적 성격의 지방자치 자체 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종류, 수준, 급여, 전달 체계 등을 좀 개선하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복지 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혹은 중복되는 것을 정비하라는 것.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정비 대상으로 꼽은 전국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은 모두 1,496개, 예산액 9,997억 원에 대상자는 무려 645만 명에 달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몇 개월간 모든 지자체의 사업들을 총 이제 망라를 해보니까 약 한 5,800개 정도의 자체 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본인들이 보기에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정비를 해달라라고 한 사업들은 정확하게는 1,496개, 적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비중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비 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장수수당 등 237개 사업은 폐지를, 저소득층 교육과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259개 사업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통폐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 사업 역시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정부의 권고대로 사업이 폐지 혹은 통폐합된다면 수혜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은 화재가 발생돼서 타 죽는 우리 장애인들 그런 보도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활동보조가 24시간 돼서 대기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분명히 없었을 거거든요. 저도 집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끔찍도 못하고 저는 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24시간은 국가에서 보조를 못하니까 시비에서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시간을 줘서 그게 추가로 월 아마 80시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80시간을 줘서 이 사람이 그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중복으로 보고 중복 예산이다라고 해서 삭감하면 그건 중복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이제 판단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전은 26개 사업에 206억, 충남은 113개 사업에 536억, 세종은 9개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이 정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선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가 지자체의 복지를 축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유사중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정부에서 정책을 진행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더 필요한 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는 보충사업이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체 사업비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과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사실 거꾸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칭찬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거꾸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제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의 축소와 훨씬 더 폐지 쪽으로 가지 않을 거냐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거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개수와 예산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유사중복 사업을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대상 사업이 각각 230개에 달했다. 나머지 사업도 저소득자와 복지시설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에 정비 방안이 되는 1496개 사업을 살펴보시면요, 대부분 굉장히 사회적 약자,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취약계층 아동,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열악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받는 정말 슬랙 같은 복지들을 축소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노인 대상 사업 중 대표적인 장수수당은 이번에 폐지 권고를 받았다. 중앙정부 사업인 기초연금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란 이유 때문이다. 충남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계룡과 당진, 서산과 천안 등 10곳에 이른다. 만 80세에서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2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총 71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충남도의 일부 지자체는 내년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권고한 내용대로 대상자를 연도수로 바꾸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2018년까지는 기존에 주던 사람을 주고 신규 발생을 안 시키고 2019년부터는 아주 없애는 걸. 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OECD 평균이 15%니까 3배가 넘는 그런 뭐 압도적인 1위라고 하는 부끄러운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장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드리는 것이 중복된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고 또 생활의 곤공을 그대로 그 방치하는 어떤 그런 그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의 경우 전체 정비 대상 사업 중 보육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세부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견 사업, 셋째야 보육료 등이 2억 원을 조금 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가
74억 원에 달한다. 보육 분야 사업만 총 81억 원의 규모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들썩이던 보육 현장에 또다시 위기감이 돌고 있다. 교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데 정부에서 안 주니까 지자체에서 그 7만 원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셋째아는 저 출산 장려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대체 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애경사 때 그럴 때 꼭 그 교사가 휴가 갔을 때 대체 교사 파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중복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게 되면 안 그래도 열악했던 처우가 더 나빠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이 과연 얼마나 그 성심성의껏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 피해는 그대로 이제 아동한테 그리고 학부모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에 대전시는 자체 검토 결과 일부는 내용을 변경해 시행하고 대부분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제 복지 수혜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양은 줄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육규직원 처우 개선비 75억 원은 이걸 이제 정비를 할 경우에 당사자들의 생계 유지에 좀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이 돼서 중앙정부 지침과 무관하게 이제 이건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당 지급 등 유권 21억 원은 자체 이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중앙정보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검토가 돼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정비 대상에서 제외시킬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을 돌아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일조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비 지침이 지자체의 복지 확대 의지를 꺾고 자체 사업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마다 축제 이런 거 건물 짓고 이런 거에 지금 더 그 신경을 쓰고 싶은데라는 분들이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이게 하지 말라 그런다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이게 분명히 안 될 거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그 방어막을 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부문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억제하는 면피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게 구실이 될 수 있다. 갈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에 복지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증가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식의 정비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복지는 아예 시도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복지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넓은 복지를 위해 복지 재정을 효율화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복지 수혜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전국의 복지 현장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소식에 어느 때보다 시린 겨울을 맞고 있다. 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네, 한 예로 작년 6월에 한 중증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퇴근 후 호흡기가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장애인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고작 4-5 발자국을 움직이지 못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당장 1-2만 원이 없어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중단되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네, 이들에게는 이제 지자체의 한두 시간 추가 지원이나 또 1-2만 원 지원이 이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정부가 이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대전 충남 지역의 자치단체와 복지 현장을 취재하면서 여러 곳에 물어봤지만 아쉽게도 정부가 의견을 청취하거나 소통 과정을 밟았다는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 이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이 유사한 것인가 또 중복되는 것인가 이것을 따지는 데에도 서로 간에 좀 의견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자체 복지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결코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부족한 복지 서비스를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통해 채워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사 중복 복지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전광역시 소아통역센터. 1998년에 문을 열어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곳이다. 특히 대전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5개 자치구 모두의 센터를 개설해 소아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아통역센터는 소아통역만 하는 곳 같지만 사실은 정보 제공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에 미치는 필요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병원을 가면 병원, 법원을 가면 법원,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본인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또 그런데 뭐 사실 안 가는 곳이 없죠. 네, 농아인들이 소아통역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대부분 가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법률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 상담,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오게 되고요. 그리고 통역을 통해서 농아인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의 농아인들에게 절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대전시 소아통역센터 지원 사업을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 것. 영상 소아통역 서비스인 손말 이음센터와 유사한 사업이란 이유였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도 수화를 쓰고 소아통역센터에서 수화를 하니 두 개는 비슷하니까 하나를 접어라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건 아주 114나 다산콜센터 같은 거 외에는 안 돼요. 그리고 영상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모여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유사 사업이라고 본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어불성설이죠. 복지 현장에서는 면대면 서비스인 소아통역센터와 통신 중개 서비스인 손말 이음센터가 유사 중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영상 소아통역만으로는 농아인들의 정확한 의사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지금 이제 처음 통화가 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좀 지금 아픈 상태에 대해서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번호 달라고 거기서 이제 전화번호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번호를 모르고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예. 그리고 희미하다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를 못했죠. 영상 자체도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농아인들은 정부의 정비 지침이 당사자의 현실을 살피지 못한 결과라 얘기했다. 한 농아인은 소아통역센터 지원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의 권리인 소아통역센터를 접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세금을 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인지 상식 밖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화통역이 없는데 가족하고 대화할 수 없고 가족 회의도 참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어요. 뭐 결혼 문제, 여러 문제들, 그 복잡한 문제들을 중개통역센터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화통역센터를 접겠다라는 거는 정말 무식한 발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의 한 지역아동센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방과 후 돌봄과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월 556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교사 3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출하면 남는 돈은 20여만 원 남짓. 기타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애들 아동 급식 가스비도 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한 80평이 되는데 뭐 인터넷, 통신비, 하다못해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뭐 주방 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제 자부담 아니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충남도는 자체 사업을 통해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지원해왔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부의 사회보장 사업 정비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비 대상에 오른 사업은 교구 교재비와 냉난방비, 안전점검비와
토요 운영 지원 등 모두 5개. 전체 예산은 연간 8억 2천만 원이다. 기존 운영비 가지고는 사실 우리 아동들에게 어떠한 질적인 그러한 서비스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지원이 끊긴다. 아무데나 아동들을 모는 수밖에 없잖아요. 토요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교구비대비 이런 게 지원이 끊길 경우에는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계속 센터 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처럼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현장의 목소리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유사 중복성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렸듯이 제도의 통일성이라든지 지역 간 형평성, 뭐 지자체별 여건 같은 걸 비용 효과 이런 것들이 들고 있는데요. 실제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것들이 대부분 정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아주 그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라서 지금 이분들이 충분한 복지를 받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유사중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중앙정부 보건주가 주장하는 유사중복 사업이다. 그 1496개에 달하는 사업은요. 어떤 중복 사업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절실한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보완적 보충적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한이고 정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박탈이라는 거예요.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단 4개월의 실태조사를 거쳐 각 지자체에 하달된 정비지침. 이를 두고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란 지적이 일고 있다.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비단을 꾸려가지고 정비를 해라 이런 지침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내려보내고 있고 지금 11월 15일까지 1차 보고를 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이 내년 예산과 연동해서 결국은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아서 결과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침해할 수가 없는 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로 인한 지자체의 권한 침해는 기우란 입장이다. 정비 지침은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일 뿐이란 것. 말씀 그대로 권고고요. 저희가 그 구속력을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은 없어요. 네네네. 예, 저희는 이런 거는 폐지가 바람직하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거고, 네. 그에 대해서 결정은 자치단체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권고를 지자체에서 따라야 된다던가, 뭐 페널티가 있다던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입법 예고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된 12조 1항 9호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방정부 행정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준다라는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재정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50%, 60%까지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개별 자치단체에 느끼는 영향, 특히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 대해서는 매우 큰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에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사회보장 기본법상. 근데 이번에 개정안 입법 예고된 거는 그 협의를 하지 않거나 협의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데 그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지방교부세를 깎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논할 만큼 지자체들이 과도한 복지 사업을 펴고 있는 걸까?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보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자체 사업 비중은 점차 감소해 2013년 기준 8.8%에 그치고 있다. 국고보조 사업 있잖아요. 그 꼬리표 달려서 이렇게 매칭해야 되는 거. 그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1.5%가 증가해요. 결국은 중앙정부가 보내준 복지 예산 증가 때문에 지방정부의 복지 비용 비중이 훨씬 높아진 거지 자체가 뭘 하려고 해서 높아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중앙정부의 제도만으로는 그 도민들의 사회적 그 위험을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복지 욕구도 또 다양해지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복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정비 계획에 별도로 계속 보완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 그리고 출산율은 꼴찌인 나라 대한민국.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아직 복지의 양과 질은 충분하지 못하다.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4%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21.6%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복지 예산을 확정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가 분명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부 정책을 개입함으로써 어떤 대한민국 빈곤율 자체 줄여야 됩니다. 노인 빈곤율은 세계 1등이란 말이에요. 49.6%인데 OECD는 13.6%밖에 안 돼요. 이런 것 전부 다 정부의 정책 개입의 폭과 개입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지금 뭐 중앙정부의 역할, 지역정부의 역할을 떠나서 복지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복지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아니라 이제 중복되니까 깎아야 한다. 그나마 있는 아주 최소한의 복지조차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복지다. 이제라도 정부가 지자체와 풍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촘촘하고 세밀한 복지 정책을 세워야 할 때다. 네, 이 정부의 정비 일정을 보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제출한 정비 계획에 대해 정부의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대전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다행히 대전시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해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충남도 역시 지역 아동센터 지원을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로 통합해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결국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시행하는 사회보장 사업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비하라는 것은 어쩌면 권한 침해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성남시를 비롯한 26곳의 지자체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 효율성을 따져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복지가 좀 늘었는지도 고려해봐야 할 상황인데요. 내년도 그 예산 발표를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30%가 넘었다는 그런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에는 실제로 올해보다 2조 원가량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실제로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증가한 양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보육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복지의 효율성을 따질지 확대를 논해야 할지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위 50%의 자산은 나라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이 복지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김학서 PD 수고했습니다.